안녕하세요.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주데이입니다. 지난주 청춘 하나만 믿고 떠났던 유럽 배낭여행, 그 대장정의 시작이었던 독일의 베를린 여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독일의 분단된 역사를 담고 있는 1316m의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와 냉전시대 유럽 대륙의 가장 민감한 군사접점지였던 체크포인트 찰리, 그리고 나치 독일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던 유대인 소녀 안네의 이야기를 통해 반대주의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경계하고 있는 안네 박물관 등 독일이 어두웠던 과거를 성찰하기 위해 조성한 박물관들을 찾아다니며 근현대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뮌헨으로 넘어가는 날, 이 어마어마한 배낭 보이시나요? 가요만해. 안녕 여러분, 오늘 저희는 뮌헨으로 향합니다. 지금 향하는 건 아니고 짐을 베를린 중앙역에 두고 그 다음에 베를린 돌다가 또 슬리핑 코스로. 자,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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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 화이팅! 가자! 저희는 도시와 나라를 대부분 야간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반나절 정도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저희는 뮌헨을 거쳐 무사히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로 도착을 해서 세수를 하고 이제 돌아다닐 준비를 해야 돼서 버거킹에서 간단히 준비를 시키고 지금 단장에 마쳤습니다. 숙소까지는 택시를 이용할 예정이에요. 여기가 이제 단위가 포르나로 바뀌어서 포르나는 100포르나에 6,000원 나왔어. 프라하도 열심히 다녀봅시다. 화이팅! 체코는 유로가 아닌 자체 통화를 쓰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한데요. 국내에선 포르나 환전이 어려우니 해외 선불카드 같이 여행에 특화된 카드를 발급받아 환전한 금액을 넣어두고 현지 ATM기에서 뽑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대부분은 카드 사용이 되니 현금은 소액으로 챙기시고 카드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프라하의 국립박물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칠라프 광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침 8시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꽤 많습니다. 아니, 너무 역광인데 이게 그 성 바칠라프 동상이라는 게. 동상을 기준으로 저기가 바칠라프 광장인데 지금 공사 중이야.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그냥 하벨시장으로 가면 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라하의 구시가지. 그만큼 중세시대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구시가지의 중심에 있는 하벨시장입니다. 이거야. 하벨시장. 여기도 이제밖에 열었나 보다. 여기다 기념품. 근데 아직 프라하를 안 돌아봐서 기념품을 사기가 약간. 근데 잼이랑 되게 싸. 막 2,000원밖에 안 해. 연곳이 많이 없는데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진짜 예뻐. 아침 식사 빈대감. 그냥 있구나. 아침으로는 프라하 하면 떠오르는 빵이죠. 굴뚝빵이라고도 불리는 뜨르델릭을 먹어봤습니다. Can I get one original with chocolate? 아니면 너가 사. 약간 휘핑크림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섞은 느낌? 근데? 완전 달아. 우리 이제 여기로 쭉 가면 그거나 비셰그라드라고 요새인데
지금은 약간 유적지랑 박물관처럼 되어 있대. 근데 무료 입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근데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긴 하는데 괜찮겠어? 천천히 걸어가. 방금 택시 탔으니까. 다음은 고지대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비셰흐라드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요새니까 관광객 보이네. 들어도 되는 건가? 이곳은 비셰흐라드에 있는 비셰흐라드 묘지인데요. 체코의 저명한 예술가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르누보의 거장화가 알폰스 무하, 신세계로부터라는 교향곡을 작곡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묘지가 있습니다. 15번 방. 다행. 야, 내가 그 엑스트라 베드 요청한 거 잘 왔다. 무사히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긴 시간 이동에 지쳐 푹 쉬었습니다. 여기가 까를교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 7월은 프라하에서 가장 더운 달로 태양도 아주 뜨거운 편이었는데요. 습도도 낮고 일교차도 있어 평균 기온은 23도 정도이지만 실제로 프라하의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가기도 한답니다. 까를교를 다 건너오면 이렇게 예쁜 마을이. 근데 너무 더운 게 함정. 와, 근데 진짜 아기자기해. 너무 예쁜데? 까를교를 건너와서 3분을 걸으면 짠. 여기가 존 레논 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엄청 여기만 많네. 골목엔 없었는데. 레논 월 저거. 중세 유럽 분위기의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자유로운 색감의 존 레논 벽.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비틀즈의 존 레논의 이름을 딴 곳인데요. 영국 출신의 존 레논이 어쩌다 이 벽의 이름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당시 공산주의 체제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던 개혁 정책, 표현, 여행의 자유들이 다 이제 억압당했었는데 이게 이제 풀어진 거죠. 경제적으로도 민간 기업 허용하고 서방과의 무역 자유화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프라하의 봄이 찾아온 거죠. 프라하의 봄이 다시 막을 내린 이유는요, 무엇보다 같은 사회주의 체제였던 소련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가 두부체크한테 즉각 개혁을 중단해라, 개혁 중단 요구를 하는데 쉽지 않죠. 이미 자유의 그 바람을 맛본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길 꺼립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어려울 것을 이미 그러니까 짐작을 하게 되죠, 소련도. 그래서 8월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을 합니다. 병력이 약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국에 쉽게 항복을 했고, 소련에 의해서 두부체크 대신에 구스타우 후사크라는 공산주의자가 새로운 서기장이 됩니다. 결국 프라하의 봄은 1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8개월간의 짧은 여정 끝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위로부터의 통제, 위에서의 통제가 아래로부터의 거센 요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77년이 되면 수백 명의 지식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77 헌장이라는 그런 헌장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몰타 공화국의 대사관 담벼락에 존 레논의 형상을, 그리고 또 그 노래 가사를 적고 그런 시위를 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1989년 11월 17일
이때 약 15,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광장에 나와서 평화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에 의해서 과잉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소문이 급격하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있은 한 주 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전원 사임을 하게 되고요. 77 헌정을 발표했던 바칠라프 하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프라하의 봄을 이끌었던 당시 서기장이었던 투프체크가 연방의회의 의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이곳에도 완전한 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와, 노을 지는 프라하. 저 앞에 있는 게 틴성모 마리아 교회. 우와, 너무 예쁘다.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날은 재즈바에서 낭만을 즐겨보기로 했는데요. 놀이공원이지. We don't have any reservation. Is the... 학생은 200입니다. 저희는 200유로, 200코르나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공연 시작 전에 오늘 체코 마지막 밤인데 프라하 어떠셨어요? 경치가 아름다운 도시랄까요? 제가 경치에 반했잖아요. 어디 경치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저는 까르기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풍경이 너무 예뻤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라하성 원더풀, 까르교 원더풀. 그럼 혹시 여러분 프라하를 다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돈만 있다면 또 올만하다?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 전에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이 프라하 마지막 날이었고요. 저도 친구들 얘기했던 것처럼 프라하는 한 번 더 올 의향이 있다. 독일은 이제 안 가본 도시들 위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고 프라하는 너무 예뻤다. 대신에 조금 더 선선할 때 오면은 좀 더 즐길 수 있겠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걷는데 숨이 약간 턱턱 막히는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해서 프라하의 마지막 저녁을 제스바에서 마무리합니다. 프라하에서 낭만을 즐긴 저희는 배낭여행의 세 번째 목적지인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했는데요. 지금까지보다 더욱 우당탕탕했던 저희의 오스트리아 빈 여행기. 지금 가보실까요? 안녕 여러분, 여기 프라하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지금은 8시이고요.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타고 프라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으로 총 이동할 예정이에요. 지금도 짠, 이렇게 가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택시비가 싸서 한 사람당 1,000원이라 택시 타고 이동하려고요. 체코에서 오스트리아는 유럽 배낭여행자들에게 흔한 코스인데요. 두 나라를 잇는 기차를 타면 4시간 만에 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매도 가능하지만 미리 예매할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자리 지정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저희가 묵을 호텔은 13개짜리 호텔 X입니다. 깔끔해. 지금 좀 큰일 났어요. 일단은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잡았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호텔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스트리아의 전통적인 기후는 여름에도 비교적 건조하고 온화한 편인데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잘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역사적인 건물들은 두꺼운 벽과 높은 천장 등 자체적으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 양식을 지녔는데요. 이런 건물들은 에어컨을 설치하기가 까다롭거나 건물 외관과 구조물 보존 문제로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호텔에서도 에어컨은 필수가 아닌 추가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고 해요.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같은 이유로 에어컨이 없는 호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숙소를 예약하실 때 옵션란에서 에어컨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와, 갑자기 비까지 내리는 이 날씨.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게 우산이. 여기인 것 같은데? 맞나? 여기다. 나 너무 낭만 있어. 밖에는 비가 오고 우리는 맥주를 마셔. 짠! 짠! 비엔나의 첫날 밤. 치킨 1kg. 가볍게 시내를 둘러본 첫날, 갑자기 내린 비에 오히려 낭만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비는 햇살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은근 에어컨이 없지만 잘 잤고요. 지금 비가 어제 내려서 오늘 갑자기 또 한 5도 정도가 확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오페라 극장 쪽으로. 얼마나 나아요? 오페라 극장을 지나 저희는 비엔나 커피로 유명한 카페로 향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갈 보트라는 카페입니다. 비엔나 커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와, 사람 짱 빈의 많은데? 영어식 발음은 비엔나인데요. 비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비엔나 커피인데요. 아인슈페너로도 불리는 비엔나 커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들어져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커피입니다. 진한 커피 위에 달콤한 생크림이 올라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추운 겨울, 마부들이 피로를 이기기 위해 커피 위에 설탕과 생크림을 얹어 먹으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겨울은 아니지만 더위에 지친 저희도 비엔나 커피 덕에 힘을 얻어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This opera here, it is closed. 커피를 마시고 나가는 길에 우연히 근처 공연장에서 모차르트 공연을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Harmony House. 그치, 그러면 8시 15분 전에 밥 먹고 와서 보고. 근데 괜찮아? 그렇게 해도? So your tickets. See, I mean, tonight 8:15 start on the third row, loge 4, number 3. 저희는 이따가 미술사 박물관을 가려다가 여기에 지금 7, 8월에 원래 오페라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보려고 했거든요. 못 보니까. 근데 지금 모차르트 콘서트 홀에서 모차르트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다길래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2층 테라스, 3층인가 2층인가 테라스 자리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50% 할인이래요. 그래서 3시에서 88.50 유로에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큰 오페라 극장에서 또 오페라를 보는 또 이런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네요. 빈에 있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은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로 꼽히는데요. 1869년 지어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너진 건물을 1955년 복원했습니다. 이후로 매해 30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며 유럽에서도 가장 공연을 많이 올리는 곳으로 꼽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갔던 7, 8월은 극장이 쉬는 달이었는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보고 싶었던 곳이 휴무거나 공사 중인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기운이 빠지지만 오히려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도 너무 운이 좋게 또 다른 유명한 콘서트홀인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모차르트 콘서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공연이지만 이런 것도 여행의 묘미겠죠?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빈 왕궁정원도 구경하고 더운 날씨에 그늘 아래 쉬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오늘은 다행히 열었어요. 오늘 지금 한 4, 5시 된 것 같은데 4시 9분이래요. 다행이다. 저는 저번에 봤던 워터멜론 맥주를 오늘 꼭 마시려고. 수박 맥주라니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 다 아무 가게에서나 사가지고 그냥 국가별로 다 음식 트럭들이 있어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기도 다양하게. 오는 길에 절반에 흘렸어. 5.4야. 같이 먹자, 같이 먹자. 한번 와, 진짜 죽는 척 해가지고 오는데 그 어떤 분이 나한테 내가 흘리니까 나한테 Can I help you? 막 이러는 거야, 손 주면서. 오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볼 곳입니다. 팜플렛에 의하면 여기가 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대요. 여기가 메인이고 저희가 오늘 볼 공연은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고 이제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다 모차르트 분장을 하고 있대요. 아무튼 여기 촬영이 안 되니까 열심히 잘 보고 나오겠습니다. 모차르트가 음악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빈에서 모차르트의 명곡들을 들을 수 있다니 이보다 설레는 공연이 있을까요? 오페라하우스의 공연은 없었지만 빈에서의 여름은 설렘과 선율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3층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잘 보다가 나가겠습니다. (35일간의) 배낭여행 중 독일 그리고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기록을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와보나 하는 마음에 짧은 일정 속에 많은 곳을 돌아다닌 만큼 힘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가 아니면 이렇게 다닐 수도 없다는 젊은 패기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유럽 배낭여행 경비는 35일 동안 총 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숙소비 140만 원, 항공비를 포함한 교통비 200만 원, 식비 120만 원, 그리고 입장료를 포함한 기타 금액은 4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입장권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꼭 체크해보세요. 그럼 국군장병 여러분들도 청춘이라는 든든한 배낭과 함께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KFN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주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의 진심인 큐레이터 사퀴입니다. 지난번엔 일본에 남겨진 우리나라 역사를 둘러보는 여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 역사와 뗄 수 없는 일본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 드릴 곳 중 한 곳은 날씨가 좋다면 부산에서도 보일 만큼 가까운 여행지인데요. 부산에서 49.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대마도와 힐링 가득한 소도시 사가현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한국이 보이네, 한국이 보여. 가는 길에 대뿐만 이런 게 써있네요. 조선통신사 해가지고. 도자기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이고요. 지난번 페니스타 이후로 오랜만에 배를 타고 일본을 갑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제가 가본 곳이 오사카, 후쿠오카가 전부인데 대마도 가는 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대마도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오늘은 대마도를 배를 타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타고 갈고 7시 반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티켓을 좀 나눠준다 하셔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티켓을 받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마도 가는 사람 진짜 많구나. 엄청 많이 가시네. 감사합니다. 되게 작구나 배가. 일단 멀리 바로 먹어야겠다. 다리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금방 가니까 뭐. 얼마나 느리고 무섭다고. 맛있어. 부산에서 대마도에 있는 히타카츠항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약 17시간이 걸리는
오사카행도 버텼던 저의 강인한 체력을 믿고 대마도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와, 너무 흔들려. 아니, 중간에 아주머니들 엄청 통화하시고 화장실 갔는데 무슨 무중력 체험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대마도에 도착한 후에는 긴 이동 거리를 소화할 차가 필요해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비싸구나. 203엔. 그냥 제주도 가면 좀 비싸듯이 그런 느낌인가? 엄청 비싸네, 기름이. 자, 아무튼 간에 저 안에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運転免許証とかよろしいですか、合わせまして6645円になります。白い車。 아, 하이. 아, 하이, 하이. 이거 나, 1時間だけですか?そうですね。見たことないんで。理由が大きい。はい。あ一個の目的地検索で暗号で、はい、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니, 지금 보고 하고 싶은데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빨리 가야겠네. 어딘가에 차를 좀 세우고 어디 갈지 좀 정하고 갑시다. 제가 근데 포대를 하나 가보고 싶더라고요. 포대. 이 대마도도 좀 침략을 막기 위해 여러 곳에 포대를 좀 지어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좀 가고 싶어서 가볼까 하는데 가는 길에 밥 먹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가서 밥 먹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일단 천천히 안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또 뭔가 보이면 들려보고 하고 오늘 좀 자유롭게 움직여보는 걸로.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다 왔습니다. 이렇게 좀 시골에 가장 좋은 점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았던 사세보도 그랬지만 주차장이 다 공짜야. 그리고 널벅하니 엄청 편합니다, 주차하기가. 야, 생선 냄새 가득. 야, 쌓인 곳으로. 들어오자마자 생선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좋은 거 같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인데 약간 고급지던가 봐. はい。ご案内50ページください。はい。장어덮밥 정식이 준비되어드립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유명한데 아는데. 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사 추가가 진짜 입에 잘 들어가요. 너무 맛있다. 이게 양도 제가 배부를 정도면 꽤 많네요. 만족. 차가 금방 꽉 찼네요. 다음은 히메가미야마라는 곳으로 갈 건데 말씀드린 포대가 있는 곳입니다. 포대.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가는 길이 좀 험하다고 해요. 가는 길도 험하고 차 내려가지고도 한 500m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좀 빡세긴 한데 너무 궁금해서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대신 제가 가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무슨 펑크 주의하고 파손 주의하고 이런 게 써 있어가지고 좀 빡센데 가보자. 대마도는 지정학적으로 대한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는데요. 때문에 이 지역을 요새화하는 계획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포대진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일부 포대진지만이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벌써부터 길이 뭔가 되게 어두컴컴하네요. 뭐 벌써 무섭냐? 큰 결심을 하고 출발했지만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왠지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장난치는 게 아니라 구글 랩은 여기서 끝나요. 까마귀 소리 뭐야? 구글 랩은 끝났어 여기서. 어떡하지? 자, 일단은 가이드북에는 계속 가라고 써 있어가지고 가이드북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진짜 빡센 게 길이 하나도 하나인데 저 왼쪽 보시면은 땅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펜스가 없어가지고 와 여기 진짜 운 조심해야겠다. 공건가? 여기 주차가 돼 있네. 자 일단은 다행히도 동료가 있네요. 아 다행이다. 이 사람이 안 내려와서 나 올라갈 때. 근데 이 사람도 렌터카네. 한국분인가 혹시? 잘 내렸는데 야 경치는 끝내줍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경치 하나는 죽이네. 경치 하나. 여기도 무슨 나무 판때기에 뭐가 써있긴 해요. 앞에 거는 뭐 안 보이고 뭐지 이게? 뭐 아무튼 포대에 써있네요. 포대. 그리고 벌써부터 뭔가 좀 포대의 느낌이 나고 여기 500m 올라가야 되네. 아 여기 써있는 게 여기 써있네. 자동차 오토바이 진입 금지. 이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천공의 요새 힘의 감이 포대. 가봅시다. 아, 이게 아까 그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면서 자연을 좀 만끽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짐을 다 이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느껴보라고 써 있었습니다. 뭐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느끼라니까 뭐 느껴봐야지. 비포장이 있고 다시 포장이 깔리네요. 야, 이 모래주머니도 옛날에 갖다 놓은 건가 보다. 너무 멀잖아. 뭐야 이거. 뭐야. 뭔 노래야. 여기까지 들린다고 노래가? 뭔 노래야. 자, 뭔가 이제 문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온 것 같습니다. 어디다 힘의 감이 포대 뭐 유적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와 게임들 와 저기구나. 와 아니 생각보다 더운 산한데 진짜 산 안속에 있구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미쳤죠. 진짜 음산하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여기가 이제 포대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포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 막사 이런 데였겠죠 아마도. 와 미쳤다. 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갈게요. 와 진짜 무섭습니다. 네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로. 엄청 크네.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위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라오면 또 여기가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데인가 보네. 포탄도 있고. 이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포탄이겠지? 쓰던 포탄? 녹슨 거 봐. 야 근데 엄청 크네. 여기까지 다구나.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써있네요. 관측소 이런 것도 있었나 보고 28cm 포도 이렇게 있었나 보네요. 여기 있고 지금 저기로 가면 사령실, 통신실 3포대, 2포대, 1포대 알파 브라보 처리. 이게 각각 탄약고라 그러고 여기는 뭐 엄폐하는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포가 떨어질 때 피하는 곳인가? 엄폐부라고 써있네요. 이것들이 그리고 포가 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3포좌라고 써있고 그 옆에가 2, 그 옆에가 1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총 6개인 거지. 제가 방문한 히메카미 포대는 러일 전쟁 때 만들어진 포대라고 하는데요. 대마도 인근에서 발발한 러일 전쟁의 해전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예, 대마도는 북쪽 대륙을 향하는 일본의 최전선으로 19세기 말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약 31개의 포대 진지를 건설해 요새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른 대마도 인근에서 러일 전쟁의 최대 변곡점이었던 스시마 해전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수백 년간 가장 막강한 해상 전력이었던 발트 함대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요. 당시 이제 38척 중에서 단 3척만 남기고 모두 이제 전멸을 하면서 러일 전쟁의 승기가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스시마 해전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는데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로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대한제국은
러시아가 이제 물러나면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한반도를 완전히 이제 일본이 지배하는 어떤 일본의 영향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에 미국은 필리핀의 실질적인 지배를 인정받는 대신에 한반도에 관심을 끊겠다는 가스라 탭트 조약을 이제 일본과 맺게 되면서 대한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을사오적이 이제 주도로 해가지고 을사늑약을 맺게 되면서 얼마 안 가서 1910년에 일본의 이제 강제 병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러일 전쟁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이후 34년 11개월간 식민지배를 받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자, 어디 갈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렌트카 반납 시간까지 6시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기왕 탄 김에 저 위에 북쪽에 한국 전망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날 좋은 날은 부산까지 보인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던데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서 딱 구경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잘 내려가자. 무사히 내려가자 일단. 써있네. 한국 전망소라고 써 있습니다. 야, 한글이 저렇게 크게 있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아니 정말 이렇게 산 안에 딱 한국스러운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지은 건가? 되게 깨끗하네요 건물이. 날씨 너무 좋죠. 그리고 보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늘 안 보이면 이거는 안 보이는 거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와, 아 저긴가? 저 한국인가 저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뭐 선명하게는 안 보이겠지만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그리고 정말 날이 좋으면 광안리 불꽃 축제할 때 보인대요 그 불꽃놀이가. 왠지 저거 같다. 저거 같아 저거 같아. 와. 한국 전망대는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시설인데요. 단순히 경치를 보는 것을 넘어 한일 관계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비석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뭐가 엄청나게 써있죠 저기. 한자로 조선국 역관사 순난의 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숙종 때 파견되었던 조선 사절단이 폭풍으로 전부 사망하여서 이제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비석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그 당시에 배 같은 것도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고, 한국 전망대가 있는 곳에 또 이런 의미 있는 비석이 있네요. 이것도 같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약 49.5km 떨어진 대마도에는 한국 전망대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항일 일병장이던 면함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와 1300년 전 백제 유민들이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네다 성터 등 수세 개에 걸친 한국과 일본의 복잡하고 깊은 인연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한 번쯤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마도이고요. 오늘 저는 저기 사가현에 있는 카라츠라는 동네까지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하게 거기까지 바로 가는 교통편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후쿠오카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뭐 전철을 타든 뭐를 타든 타고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탈 배가 저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크구나. 좀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꽤 큰 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카타, 그 다음에 이키섬, 그 다음에 여기 찌시마까지 써있죠. 페리 치쿠시라는 걸 타고 가네요. 일본어로 된 걸 뭘 써야 되네. 보시면 날짜나 뭐 편 몇 시 거 타냐, 그다음 어디 가냐, 자리 어디 이런 거 다 쓰네요. はい、6280円です。はい、2階から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렇게 저는 대마도에서 슈슈의 가장 작은 소도시 사가현까지 기나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아이고 종점까지 왔습니다. 이시카라츠란 역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식당 하나 있고 뭐가 없어 주위에. 자, 아무튼 약간은 지루했지만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숙소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전국의 숙소 가격이 좀 다 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약간 유명한 데는 아닌데도 제가 이번에 5박 하는데 막 6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겨우 찾아서 5박에 30만원짜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숙소로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묵을 호텔은 여기입니다.
딜럭스 호텔인데 A동, B동 나눠져 있네. 약간 특이하게 생긴 호텔이. 샤. 오, 좋은 냄새. 전기. 아, 복잡해. 오, 있을 것만 딱 있는 깔끔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잘만합니다. 뭐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편집을 좀 해야 되니까 책상 의자 다 있고 만족. 자, 아무튼 간에 잘 도착을 했고요. 내일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날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쉬겠습니다. 아휴. 자. 네,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근데 오늘 밤부터 비 예보가 장난이 아니더라도 내일까지, 모레까지 쭉 와요, 쭉. 기회는 지금뿐이라서 네,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자, 이번엔 카미아리타라는 여기 왔습니다. 카미아리타. 야, 여기 진짜 오래됐고 지금 어딜 가든 1시간에 한 대도 없습니다. 나와도 완전 시골 동네네요. 이야, 보시면 뭐가 엄청 많죠. 이게 다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여기 이런 벽도 다 도자기고 도자기 마을입니다. 도자기 마을. 근데 이 도자기의 마을에서 도자기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조선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로 이삼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다가 이삼평은 이토록 일본인들이 섬기는 신이 되었을까요? 임진왜란으로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던 이제 와중에 조선의 수많은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을 일본으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이삼평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끌려온 도공들은 도자기를 굽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고령토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삼평은 지금의 이즈미야마 자석장에서 질이 높은 도석을 발견해서 아리타 도자기 특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도자기는 일본에서 생산한 최초의 어떤 백자이자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도자기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삼평이 이제 고품질의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리타 도자기는 세계로 수출되고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도자기가 해외에 수출된 최초의 사례도 이삼평이 만든 도자기였습니다. 게다가 유럽에도 대량 수출되면서 아리타 도자기는 큰 인기를 얻었고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자포네스크 열풍이 유럽에 불어닥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를 세계에 알린 이삼평의 공로에 감사하고 도자기 산업의 번영을 기원하며 그가 가마를 열었던 해에 300주년인 1917년에 도조 이삼평비를 세우고 매년 5월 4일마다 도조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삼평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여러 곳을 좀 다녀볼까 해요. 다 걸어져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먼 곳이 걸어서 한 20몇 분 걸어가야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올 때 좀 둘러보면서 걸어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스가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 1시간에 한 대도 아니야. 하루에 5대, 하루에 2대 이 정도입니다. 카드 몇 개나 있을까? 카드 찍는 데가 없고 현금이네. 200円ですよ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 아이고. 이게 시즌이 있나 보네, 시즌이. 근데 이게 시즌이 아니더라도 좀 도자기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확실히. 여기도 다 도자기 가게인데, 여기도 지금 안 하죠.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안 했고, 저기도 보시면, 이 가게도 지금 다, 안 했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기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진 것도 있지만 도자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장난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야, 여기도 이렇게 다 물건 파는 곳입니다. 가격을 좀 보면 이런 것들이 뭐 480엔, 280엔, 480엔 좀 저렴한 것들을 좀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전시관 좀 보고 갈까? 자유롭게 들어오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무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ここ見ていいですか? 아. これが全部有田焼ですよね。はい。全部最近作ったものですか？もう何十年も前に何十年前。ものですよ。こういう大きいのは、こういうものですか？はい。もう今作れないからあれね。なんでですか？経費がかかるから、あと作れる人がいない。あ、そうなんですか？はい。だからちょっと高いですね。はい。 800円、800万円。そう、経費がかかる。釜の中にこれ10本同じのを入れて焼くんだけど、1本もつけない時があるから、なんでですかそれは？やっぱり歪んだり割れたりして出てくる、出来上がってくる。そしたらまた一から作り直すから、その前の経費が全部乗っかってきて、確かに。はい、この値段になりわます。あ、すごいですね。綺麗ですね。あ、全部手書きですよ。そうなんですかこれ全部？全部手書きです。手でこうやって一個一個ずつ。名前をつけるんですよ。わあ。これも全部ですね。そ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いい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来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진짜 멋있다. 아까 이런 좀 큰 것들을 좀 보셨잖아요. 저런 큰 것들의 모습이 좀 아리타야키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과는 조금은 다른 약간 서양의 느낌이 한 방울 들어간 그런 느낌이 좀 아리타야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800만 엔, 8천만 원, 거의 1억이죠? 비싸긴 하네. 근데 멋있긴 하다. 자, 지금부터 갈 곳은 도잔이라는 신사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신사에서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냐 하면은 총 3명의 신을 모시고 있어요. 옛날 일본의 천황, 일본의 왕이었던 오진이라는 오진 천황과 그 다음에 이삼평을 데리고 왔다고 알려진 나베시마 나오시게, 그리고 이삼평, 이렇게 3명의 신으로 모셔져 있는 신사입니다. 보시면 도잔 신사 써있고, 이 길이 옛날에도 왔었는데 굉장히 이뻐요. 올라가는 길이 딱 올라가자마자 전철길이라서 좀 일본 감성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사입니다. 한국어로 엄청 크게 써있네. 건널목 위험. 자, 이렇게 올라오면 야, 바로 이렇게 또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철도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건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신사가 있는데 이게 또 유명합니다. 이 문이 다 도자기야, 도자기, 토리가. 자, 이렇게 오면은 토리가 있고요. 등록, 유형문화재 등록이 된 그런 곳입니다. 도자기. 근데 너무 힘드네.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 기억엔 진짜 힘드네요. 아, 일로 가면 더 힘든 건가? 도조 2, 3평 미 써있거든요. 옛날에 갔던 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길은 나름 잘 닦여져 있고요. 많이 지나다니신 것 같은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일로 가면 이렇게 산속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로 가면 어떤 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힘들어. 벌써 힘든데? 배만 나오겠지? 무섭냐 갑자기? 지금 막 갈 수 있나 이거? 길이 너무인데? 아, 이 길 만나나 보네. 자, 저기구나. 자, 여기가 도조 2, 3평 B입니다. B. 일단 인사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올라옵시다. 자, 한자로 엄청 크게 도조 2, 3평 B라고 써있습니다. 저 한자는 도자기 할 때 도자고, 조는 조상할 때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의 조상, 도조 이름을 붙여드린 거예요. 자, 이거 돌아보면 경치 끝나죠. 야, 여긴 이마에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경치 미쳤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아이고. 얼마나 좀 이 2, 3평이란 분을 존경하는 게 느껴지냐면, 이 근처 이거보다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네, 다 이거보다 밑에죠. 제일 위에 지은 거예요. 마을 제일 위에다가 딱 마을 내려다볼 수 있게 지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부터 한 10분 정도 걸어왔는데 선풍기 소리 조금 시끄러울지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없으면 저 진짜 도자기 돼요 지금. 자, 이렇게 현재지에서 조금 더 가면 2, 3평 묘소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다 공동묘지거든요. 여기 어디 있나봐요. 하나, 둘,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태극기랑 같이 2, 3평의 묘비가 있습니다.
네, 설명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1959년에 이곳 시라카와의 공동묘지에서 이제 월창점 심거사라는 계명의 묘비가 발견되었고요. 1967년에 그것이 2, 3평의 무덤이라고 확인이 되어서 여기로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묘비의 상부 부분은 이미 엎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부 부분만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유골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계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성만 왔다고 합니다. 1967년이면은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몇백 년 전 사람을 묘비를 찾았다고 이렇게 또 여기다 모셔놓고 해주시는 게 또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일본 역사에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가까운 일본에 남겨진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아간 저의 특별한 여행 어떠셨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았던 도조 2, 3평처럼 여러분들도 저녁 이후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빛나는 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약 3주 동안 대마도와 사가현 그리고 쿠마모토현까지 장기간 일본에 머물렀는데요. 소개해드린 대마도와 사가현에서는 교통비가 약 16만원, 숙박비가 약 6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식비는 약 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약 176만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왔지만 일정이 짧아진다면 숙박비나 식비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일본 여행을 참고하셔서 의미 깊고 기억에 오래 남는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사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미쳤다, 여기. 우와, 대박. 우와, 뭐야, 이거 타고 올라가라고? 날 데리고 어디로 온 거야? 진짜 그거 같다. 네, 맞아요. 그 해리포터 같다.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슬리데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우와. 해리포터에 그 나오는 장면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안녕하세요. KFN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주홍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름다움이 필요할 때 배경이 되는 나라, 그리스입니다. 이럴 때 느껴요. 여행은 정말 체력이 필요하구나. 정말 체력이 다입니다.